오늘과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이나 보통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5.5도입니다. 최동석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어제 퀴즈로 연탄을 내면서 여러분의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휴대폰 뒷자리 1968님은 높은 곳, 가파른 곳에서 살 때 연탄 배달해주는 아저씨가 힘드실까 봐 한 장에 얼마씩을 더 쳐서 샀다. 그때 마음이 큰 부자가 됐던 기억이 난다라고 하셨고, 1311님은 택시 운전하시는데 몇 년 전부터 이 동네 홀로 사시는 어르신 댁에 연탄을 날라드리고 있다면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몸살 때문에 운전을 거의 못하지만 마음은 뿌듯하다. 이런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저희가 받은 연탄의 이야기 속에는 추운 겨울을 힘겹게 나야 했던 사연들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추위도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따뜻한 추억들이 녹아있기도 했어요. 사람인자 아시죠? 이게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사람을 본땄다 이런 설도 있지만 모름지기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뜻에서 그 모습을 본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등을 내어주고 어깨를 내어주는 일, 그보다 더 좋은 겨울나기가 또 있을까 싶어요. 자, 오늘도 날이 많이 춥죠? 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따르면 최근에 난방가전의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2배가량 늘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방안을 덮게 하는 기구로 이동이 용이한 것과 또 연통이 달려서 이동시키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연료로는 석탄도 있고요. 연탄, 석유, 또 전기, 가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엔 이걸 교실에 놓고 이 주전자를 올려서 물을 끓여 마시거나 또 도시락을 데워 먹거나 혹은 이 가래떡을 올려서 맛있게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난방기구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사연과 함께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얽힌 추억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화면이 뜨고요. 게시판도 있습니다.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 남겨주시면 또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철도 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죠. 네, 어제도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최종 그 노사 합의가 이제 결렬이 됐고요. 오늘 철도 노조와 더불어서 코레일 관광개발, 코레일 네트워크 같은 그 자회사 노조도 함께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네. 이분들은 4조 2교대 관련해서 인력 4,000명 충원, 또 총 인건비 정상화, 임금 4% 인상 비롯한 그 내용, 그 다음에 생명 안전 업무 정기직화하고 자회사 처우 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특히 SRT하고의 통합 이런 것들을 요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예. 지금 국토교통부는 대체 인력을 지금 최대한 동원을 해서 열차 운행 횟수 큰 지장 없도록 이제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평시 대비 운행률 같은 거는 계속 전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생략을 하고요. 네. 오늘 그 손병일 코레일 사장이 오전 11시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30여 차례 대화를 하긴 했는데 현실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주말에 그 논술, 수시 면접 같은 그 대입 관련해서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 대책도 좀 나왔는데요. 열차 출발이 지연되거나 운행 도중에 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무조건 KTX를 비롯한 상위 열차를 포함해서 선행 열차를 이용하도록 무료 환승 조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수험생이 탄 열차가 지연 운행을 하게 되면 해당 열차 팀장이 하차역에 연락을 해서 시험장까지 이제 긴급 수송하도록 하는 조치. 네. 그리고 열차가 지연 운행할 경우에 해당 대학에 수험생 도착 상황을 사전에 통보하는 예. 그래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험생들이 좀 꼭 알아둬야 될 사항이네요. 네. 자, 어제 제주 차기도 바다에서 불이 난 통영 대성호의 실종자 11명을 찾기 위한 밤샘 수색 작업이 계속됐는데 아직 추가로 발견된 사람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해경, 해군, 민간 합동구조대가 밤사이에 함선 18척하고 항공기 5대를 동원해서 수색 작업 진행했는데 성과가 없었고요. 네. 현재 지금 이제 함선 27척하고 항공기 9대를 투입해서 계속 수색 작업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추가 실종자 발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고요. 아마 오후에 그 표류 중인 대성호 선미 부분을 인양을 할 모양입니다. 이 지금 앞부분, 배 앞부분은 지금 침몰을 해서 인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지금 풍랑주의보가 해제되긴 했는데 지금 여전히 파도가 좀 높아서 약간 애로가 있을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고요. 실종자 가족 8명도 오후 1시에 제주도 한림항에서 500톤급 해경 함정을 타고 사고 해역으로 지금 이동 중인 그런 그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통영시청에 지금 선원 가족 대기실이 마련된 상황이고요. 또 재난심리회복 전문 상담 인력 배치도 했고 베트남 국적 선원이 한 6명 정도 되는데 네. 그 가족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 사망이 확인된 1명 외에 11명의 생사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실종자를 좀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국내 미세먼지에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2%라는 한중일 세 나라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글쎄요. 네. 앞으로 이 세 나라 간의 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이 좀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책임 공방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서로 당신네 쪽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라고 지금 이제 떠밀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 쪽에서 발생한 게 더 많다라고 계속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그런 주장을 이제 무조건 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환경부 소속의 국립환경과학원이 한중일 3국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오늘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국제 공동 연구 요약 보고서를 발간을 한 거고요. 예.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대기질 모델 기법을 활용을 해서 한국하고 중국, 일본의 주요 도시 그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기여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51%로 나타났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대기오염 물질이 한국 3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평균 32%로 나타났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적다, 낮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없잖아 있을 텐데요. 이거는 연평균이고요. 지금 그 연구원 쪽의 그 설명에 따르면 12월하고 3월 같은 그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한정해 보면 국외 요인, 특히 이제 중국발 요인의 영향은 더 큰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오늘 이제 추가로 설명을 좀 했는데요.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초까지 고농도 시기에 국외 기여율이 80%였고 예. 그 가운데 중국 기여율이 70%포인트 정도 됐던 거로 기억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좀 많이 날라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 경찰의 이 고성 속초 산불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복합적인 하자로 인한 인재로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17분께 이제 시작이 됐죠. 이 화재가 추정은 이제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변 전신주의 고압 전선이 끊어져서 전기 불꽃이 낙하하면서 발생했다. 이거였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이제 8개월 동안 경찰이 이제 집중 이제 수사를 했고요. 강원 고성경찰서가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 직원 7명하고 유지관리 담당하는 시공업체 직원 2명, 그래서 모두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제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적용 혐의는 업무상 실화,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리고 전기사업법 위반 이런 건데요. 전선 자체가 좀 노후했다는 거죠. 네. 거기에 더해서 부실 시공, 부실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동으로 작용을 했는데, 복합적이네요. 예, 그런데 특히 그 해당 전신주를 비롯해서 그 일대 전신주 이전 교체 계획을 한전이 2017년에 수립을 했는데 2년여간 방치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계속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비료 공장에서 나온 발암 물질로 이 주민 20여 명이 암에 걸린 전북 익산시 장전마을 인근의 다른 마을에서도 암 환자들이 집단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길 하나 사이에 둔 그 와린 마을이라고 있고요. 거기 주민 50여 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네. 이 마을에서도 그 비료 공장이 들어선 이후에 8명이 암에 걸렸고, 이 가운데 3분이 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한 20%가량이 이제 암에 걸린 거죠. 또 다른 그 장고제 마을이라고 한 50m 정도 떨어진 마을에서도 주민 60명 가운데서 10여 명이 암에 걸려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 이게 이제 비료 공장에서 이제 나온 그 발암 물질 때문 아니냐, 이제 이런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마을 모두 지금 한 1km 남짓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럽니다. 예. 그 비료 공장에서. 그러니까 그 영향권 하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들 마을 주민들도 그 장전마을 주민들과 함께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 이제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익산시가 좀 뒤늦게 주민에 대한 그 건강 영양 조사를 지금 하기로 한 상태고, 전북 익산시 의회도 이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네. 이런 촉구하는 그런 성명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전국의 모든 소방관이 내년 4월부터 모두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됩니다. 이게 47년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가 어제 오후에 이 관련법 6건을 이제 가결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부터 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네. 그러니까 그로부터 기준으로 하면 5년여 만에, 그리고 2011년에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여 만에 소방관들의 수건이 이제 풀리게 된 겁니다. 아마 내년 4월 1일부터 이제 이게 다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이게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SNS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를 하면서 너무 늦게 이루어져서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다, 또 이렇게 또 소식을 또 전해 오셨네요. 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어제 이어 오늘도 퀴즈를 풀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난방기구에 대한 문제를 냈는데요. 이동이 좀 편한 것도 있고 또 연통이 달려서 움직이기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연료로는 석탄, 연탄, 석유, 전기, 가스 다양합니다. 예전에 이거 교실에 놓고 주전자 그 위에 올려놓고 물도 끓여 마시고 또 도시락도 올려놓으면서 따끈따끈하게 데워 먹던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인데요. 사연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0487님, 이 교실에 있는 이것에 넣으려고 목공실 가서 장작을 받아오곤 했는데 어린 나이에 그 나무가 어찌나 무겁던지 몇 번을 쉬면서 교실까지 갔었어요. 예전에 당번정에서 이렇게 뭐 자갈탄도 나르고 나무도 나르고, 예. 장갑기구 정말 고생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3088님, 국민학교 때, 이 초등학교 아닙니다. 당신은 국민학교입니다. 난로 위에 도시락 올려놨는데 제일 아래에 있는 도시락 뜨거워서 호호 불어 먹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반찬도 다 익잖아요. 김치까지 익어서 거의 탄 냄새도 났던 기억이 납니다. 3871님, 군 시절 석탄으로 이거 피우는데 몰래 라면을 마음 졸이면서 끓여 먹던 추억이 떠오르신다면서 처음 문자 주셨고, 7814님, 연통 달린 이거 이제 참 보기 어렵네요. 세상이 좋아져서 이 충전식 손 이것도 나오는 세상이지만 그때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 추억만은 아니겠지요. 그러게요. 더 따뜻해져요. 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좀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1762님, 1970년대 초등학교 때
이때면 국민학교 때인데 예, 솔방울 한 자루 따가지고 학교를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갈탄 넣기 전에 솔방울을 사용했던 시절이죠 하시면서 처음 문자 주셨고 조동영 씨 불을 떼지 않아도 이거 앞에만 서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러네요 정말. 자, 이 많은 분들 가운데 3871님, 1761님 두 분께 먼저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이런 추억 어린 사연들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옹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대구로 가볼까요? 최은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네, 서울 좀 쌀쌀합니다. 지금 낮 기온이 5.5도라고 하는데 대구 날씨는 어떤지요? 네, 대구는 오늘 하늘 맑습니다. 어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오늘 아침 기온 대구가 1도로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기온이 올라 9.6도 나타내고 있고요. 역시 쌀쌀합니다. 네, 내일부터는 좀 추위가 누그러진다고 하니까 오늘만 네. 잘 견디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에 새로운 힐링 공간으로 떠오는 곳이 있다는데 어디입니까? 네, 오늘은 대구 수성구 담티역 인근에 위치한 모명제 한국전통체험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 체험관은 모명제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요. 먼저 모명제에 대해 얘기를 해드리자면 예. 이 모명제는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수로 조선의 원군으로 왔던 두사충이 조선에 귀화하게 되면서 1912년 그의 후손들이 세운 제실입니다. 이 모명은 그리워할 모, 명나라 명자를 써서 이 명나라를 그리워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모명제. 네, 맞습니다. 네. 예, 특히 대구를 방문하는 중화권 관광객이 다녀가야 할 필수 코스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알고들 많이 찾아오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체험관 1층은 달의 명상실인데요. 이 한복을 입고 한국 전통 달의와 명상 그리고 기체조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또 2층 동의보감 음식 체험실에서는 이 동의보감에 기초한 건강 약선 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네. 또 야외에서는요 활쏘기 체험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다도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현장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차명상과 말차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함께 명상도 하고 그리고 차를 맛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차에 대한 정신적인 면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명상이라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거지만 쉽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차를 먼저 마시면서 그런 마음을 조금 가다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우리실 분들 앞으로 상을 당기십시오. 탄관의 물을 말차 관에 붓는네. 따를 때는 항상 여기 중간에 따르도록 넣어요. 차선 가져옵니다. 밑에 거품을 내고 위로 올라가면서 칩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쳐서 자 거품이 골고루 났으면 잔거품 깨고 중간에서 이렇게 올립니다. 지금은 명상과 말차에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울어보니까 생각만큼 안 쉽네요. 그런데 직접 울어서 마셔보니까 정말 좋아요. 부드럽고 아이스크림 느낌 있잖아. 그거 맛있어요. 이 경지까지 못 가본 것 같은데 저도 어쨌든 차 마시는 예절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네. 한복도 입어보고 이렇게 차 한 잔도 음미해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도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은요. 10명 이상 단체일 경우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면요. 또 무료로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담티역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모명제가 나오고요. 또 네. 체험관이 있는데요.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지만 시골에 온 듯한 한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서 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또 자기 내면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이 배움과 힐링의 장소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도심 속에 있으니까 네. 이 도시 생활에 지친 분들 한번 들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모명제가 있는 곳은 걷기도 참 좋은데요. 네. 이 모명제 누리길이라고 해서 4가지 코스의 둘레길이 있습니다. 어허. 이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다녀올 수도 있고 또 각 코스마다 표지판이 있어서요. 이 관련된 역사 이야기를 읽으면서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명제가 있는 곳은 가을산의 아름다움도 마음껏 느끼고요. 또 일상 속의 여유도 찾아볼 수 있어서 체험하는 분들이 참 좋아하셨는데요. 네. 시민들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평소에 그냥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차는 어떤 것인가 싶어서 한번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2가지죠. 맨다라미하고 발효차 2가지. 그 위에 각각의 어떤 향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의미를 보면 다 틀린다고 해야죠.
선생님이 이제 보니까 제가 와서 오늘 4번째인가 그런데요. 이 말차가 일본에서 그거 하니까 일본 차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어떻게 했다 하는 걸 바뀌어주셔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역사, 일본 차의 역사가 어떻게 됐다 하는 그런 거예요. 너무 일상에서 막 바빠 허덕거리던 그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하게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 모명제라는 곳이 도심에 있는데도 한 발짝 뒤에 딱 이면에 들었으면 여기는 자연이 함께하는 곳이라서 도시인들이 자기 내면을 바라보면서 차도 마시고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생활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잊었던 자기 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명제 한국전통체험관 이 시간 내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도심 속 새로운 힐링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모명제 한국전통문화체험관에서 차 한 잔의 여유와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은아 리포터 소식 고맙습니다. 이번에 강릉으로 가볼게요. 최정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릉입니다. 강릉도 좀 쌀쌀하죠? 네, 강릉 지역 현재 기온 9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기도 차갑게 느껴지니까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본격적인 겨울 준비에 앞서서 바빠진 곳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도 이 끝을 향해 가고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데요. 사실 저는 이 늦가을 시골 풍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처마 밑에 주렁주렁 달린 곶감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한겨울에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서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옛날 얘기 들으면서 이 곶감 빼먹던 그런 추억 있는 분들도 많을 네. 겁니다. 맞아요. 생각만 해도 정말 입에 군침이 도는데요.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소식이 바로 이 강릉 곶감 이야기입니다. 강릉은 예로부터 감나무가 많았고요. 네. 1970년대만 해도 곶감 시장이 열렸을 정도로 곶감이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감나무의 고목화로 위기를 맞으면서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 명성을 잃어버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통 방식을 이어가면서 명품 곶감 주산지의 명성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강릉 곶감 명성 되찾기에 나서고 있는 농민들을 직접 만나보고 왔는데요. 지금 한창 주렁주렁 달린 감 따시느라고 아주 분주하시더라고요. 농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맛이 너무 좋죠. 달고 이제 주로 여기 대봉하고 동철 정말 맛있어요. 보다시피 이렇게 땁니다. 빨리 다 따야 돼요. 대봉은 원래 감이 크고 맛이 좋고 곶감으로도 아주 적합하고 곶감은 분이 나가지고 아주 이게 단맛이 있고요. 아주 좋아요. 많이 열렸죠. 보시다시피 아주 많이 열렸습니다. 강릉에 옛날에는 감 재배 한계점이었죠. 여기가 또 한 가지는 감치 파장이었어요. 전국의 감이 여기 모여갖고 38 이북인 원산이라든가 이쪽으로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적만 해도 강릉 곶감 시장에는 시골 서치곤 지게 이런 데도 쭉 치고 줄을 서갖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죠. 이제 18년째인가요? 힘이 들어요. 날씨가 좋으면은 괜찮고 날씨가 나쁘면은 아주 건조하고 하는데 아주 힘들어서 어떤 데는 뭐 참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지게에 놓고 팔았군요, 예전에는. 네. 아이고, 전통 방식으로 곶감 말리는 건 어떤 방법인가요? 네, 강릉 곶감은 겨울철 건조한 북서풍과 좋은 햇볕 그리고 동해안 해풍으로 자연 그대로 건조해 쫀득한 맛이 일품입니다. 예. 제가 또 감 재배하시는 농민들을 만나보니까 이 곶감 덕장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지붕에다가 두꺼운 너와를 올려서 햇볕에 의한 기온 변화를 최소화했고요. 원활한 통풍을 고려해서 산자락에 덕장이 만들어진 곳도 있습니다. 바람이 좀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이 소득을 기대할 수 없을 것만 같던 비탈진 밭은 이제 고소득을 올리는 어엿한 효자 농원으로 탈바꿈했죠. 하지만 전통 방식을 따르다 보니 어려움도 많다고 하는데요. 네. 뭐니 해도 이 기후 조건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러게요. 하늘이 도와줘야 이 곶감 맛도 잘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감을 다 수확하셨을 텐데 이후에 이제 어떤 작업을 거쳐야 하나요?
네, 수확한 감은 이제 선별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선별을 마친 감의 껍질을 벗기고 정성 들여 덕장에 곶감을 매달고 나면 이제 맑은 햇살과 신선한 바람이 곶감의 풍미를 더해주게 되죠. 그 껍질 벗기는 것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손수 하나하나 껍질 깎느라 고생이 많았는데요. 예. 이제는 기계가 바쁜 일손을 돕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또 농장 한편에서는 감 껍질을 말리고 있는데요. 예. 그냥 버리는 줄만 알았던 감 껍질도 알고 보면 훌륭한 먹을거리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먹어요? 바로 이 감 껍질로 떡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 떡도 참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떡에다 그 말린 감 껍질을 넣는다? 네, 맞습니다. 예. 정말 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고마운 감나무인데요. 네. 이렇게 2달 이상 긴 인내의 시간을 거치면 드디어 달고도 깊은 맛을 자랑하는 강릉 곶감이 완성됩니다. 강릉시에서는 이 8년 전부터 강릉 곶감의 명성 부활을 위해서 곶감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감나무 우량 묘목 공급 사업을 통해서 감나무 수종을 갱신하고 또 곶감 건조장과 가공시설, 저장시설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감재배 농민들의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죠. 네. 여기는 이제 곶감을 따서 선별을 해서 선별 크기별로 해서 옆에는 박피라고 이제 감 껍질을 벗겨갖고 덕장에다가 건조시킵니다. 밭에다가 이렇게 가온을 만들어서 하게 된 것은 최초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강릉에 참 유명했던 곶감 그 명성을 찾아보자 하고 한번 해봤는데 첫째 기후가 따라줘야 되겠는데 강릉 곶감은 반건시가 아니고 완전 건시며 약품 처리나 뭐 이런 걸 안 하고 하지 않고 오직 자연이 그러니까 낮에는 육지에서 불어오는 솔바람으로 말리고 밤에는 해양성 기후에서 해풍이 불어오니까 해풍으로 말리고 그래서 자연 건조시켜 완전 건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쫄깃쫄깃하고 당도가 좋은 75브릭스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통의 우리 강릉 곶감을 복원하는 것과 그 많은 농가의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전통 방식에 의해서 할 겁니다. 아유, 이분들 덕분에 아까 75브릭스라고 했죠? 네네, 당도가. 네. 꿀같이 단 그런 곶감을 맛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 명성을 좀 오래오래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자연 해풍과 정성으로만 만들어진 강릉 곶감. 이 붉고 단단했던 감은 색이 검어지고 겉은 소복히 눈이 쌓인 것처럼 하얀 분이 피어오르는데요. 곶감 하나를 만들기까지 이처럼 많은 정성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조금 번거로울지라도 좋은 품질의 곶감을 생산하기 위해 전통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농민들. 한 1월 정도부터는 드디어 핵곶감을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저도 꼭 다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달고 깊은 맛이 일품인 강릉 곶감. 그 맛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먹고 싶어요. 네, 강릉 곶감 맛보러 많이들 놀러오세요. 지금까지 강릉에서 최정아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낮에는 솔바람을 맞고 밤에는 바닷바람을 맞는 강릉 곶감 소식이었습니다. 자, 3시 32분 됐는데요.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몇 분 또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6740님은 국민학교 때 자갈탄 당번인데 흰옷 입고 가서 까맣게 묻혀 엄마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이거 쓰는 데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있겠지요? 있지 않을까요? 예. 0131님 따뜻한 이 겨울 외투 제대로 없이 입김으로 차가운 손 호호 불던 시절에 교실에 있는 이것 주위에서 머물러기던 그 추억이 아련하게 떠오르신다고요. 4136님 작업실에 이 연탄 때는 이걸 사진으로 보내오셨습니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뭐니 해도 가성비 좋은 이게 최고죠. 여기에 호일로 싸서 고구마 구우면 끝내줍니다 하셨어요. 1968님 이발소 가면 물 끓일 때 이거 많이 쓰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맙시다 라는 말씀하셨고 6407님 어린 시절 아파트 경비실에서 이것 위에 따뜻한 물도 주시고 뜨거운 연통에 소매로 손을 감싸고 손을 녹였던 기억이 나신다. 2935님 이거 위에 도시락 올려놨다가 김치 타는 냄새로 교실 가득히 퍼질 때 꼬르륵 소리 들리던 그 시절 그리운 건 왜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제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범열 씨 오늘 처음 문자 주셨는데요. 사무실 자리 옆에 미니 이걸 뒀는데도 추위를 많이 타서 그런지 손이 꽁꽁. 이번 겨울 걱정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김준호 씨는 역시 호일로 이 고구마 싸서 30분 정도 놓으면 고구마가 잘 익지요. 안 먹어본 사람 모를 겁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 문자를 이렇게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몸도 더 따뜻해지고 또 옛날 어린 시절 추억 떠올리면서 마음도 더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으로 정답과 함께 이런 사연 좀 많이 보내주세요. 자, 4136님, 6407님, 2935님 이 세 분께 또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계속 정답과 함께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은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 6.2도, 광주 10.1도, 부산 11.3도 등을 보이며 어제 이 시각보다는 2, 3도 정도 높지만 평년 기온보다는 2도에서 4도가량 낮은 상태입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그래도 아침까지는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철원이 영하 7도, 서울과 대구 영하 1도 등으로 오늘 아침보다는 2, 3도 정도 높아도 많은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내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서울 9도, 광주 1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며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요즘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요.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는 한낮 기온이 15도를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2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낮 시간 도로 위로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남이천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위로는 오늘도 작업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먼저 양평 쪽으로 연풍 부근과 또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일대의 정체가 모두 작업 여파인데요. 특히 감곡 일대로는 정체가 매우 심한 만큼 주변 3번 국도 등으로 우회해서 지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반대 창원 방면 감곡 부근과 장현터널 일대, 다시 문경세제 부근과 또 남지 부근에서 각각 작업 여파받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해대교 부근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송악나들목부터 6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서전주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치우고 있고요. 반대 천안 쪽으로 전주 일대의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정부가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사측의 인력 충원에 관한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 등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기 전까지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한국 국회의 입장을 미국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3박 5일간의 초당적 방미 외교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부의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오후 단식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추가 공개하고 계엄을 모의한 세력이 탄핵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달 초 서울 성북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4모녀가 무연고자 장례를 치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내일 한성대 입구역 인근에 분향소를 차리고 시민들의 추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이번 달부터 6,579원 오릅니다. 지난해 귀속분소득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 자료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네, 오늘은 창원일보 김광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창원에서는 요즘 어떤 뉴스가 현안인지요? 네, 최근 창원에서는 외국산 마약류를 유통시킨 외국인들을 무더기로 검거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창원 해경에서는 지난 6일 날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를 포함해서 모두 11명과 두 개의 법인으로 밝혀졌는데요. 규모가 좀 있었네요. 네, 상당히 큰 규모였습니다. 적발 당시에 압수된 마약류는 500여 종류의 한 10만여 정도였는데요. 예. 해경은 정확한 판매 금액과 구매자를 조사 중입니다. 종류가 500여 종류나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만 점을 압수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궁금한 게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들여왔죠? 우리나라에 마약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올 9월까지 러시아계 선원과 유학생 또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여객선의 보따리상과 국제 택배를 통해서 반입하는 방법으로 외국산 마약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들여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판매했는데요. 판매 방법과 유통 경로도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관리 판매되었습니다. 해양경찰이 러시아계 마약범을 검거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어쨌든 뭐 이 마약 단속도 철저히 하고 있어서 국내에 들여오기도 쉽진 않을 텐데 어쨌든 그 단속망을 피해서 이렇게 들여왔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철저하게 관리 판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추적하기가 꽤 어려웠을 텐데 경찰이 어떻게 검거하게 됐는지요? 네, 통상적으로 창원 해경 외사계는 해양 수산계에서 근무하는 선원과 노동자들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평소 외국산 의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되었고 네. 이들이 사용하는 약품의 구입처를 알아본 결과에 SNS와 외국인 잡화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예상대로 이들이 구매한 것이 마약류인 것으로 밝혀졌죠. 잡화점에서 이걸 팔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근무하거나 활동하는 걸 추적하는 과정이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사이트는 한국인이 가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러시아가 능통한 해경 경찰관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아하, 예. 예, 인스타 등 SNS에서 가명으로 러시아인으로 속여서 접촉을 했고요. 확인한 결과 마약류가 함유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수상을 피해서 가명을 사용하거나 연락처를 숨겨서 판매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잡화점에서 버젓이 팔 수 있었던 건 이게 이제 의약품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에 이 마약 성분이 들어간 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네, 쉽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해경은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알아낸 약품명을 러시아 약품 사이트를 통해서 영어 번역을 하고 다시 한국어 번역을 하는 등 3자 통역을 통해서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물질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정확한 단서를 잡기 위해서 SNS를 통해서 러시아인으로 주문을 했는데요. 실제로 마약이 배달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약품을 국가수액 감정 의뢰했는데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 통보받았습니다. 그 마약 성분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었는지 얼마나 위험한 성분이 들어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마약 성분 압수된 약 중에서는 페노바로디탈이라는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 의약품종은 총 7종 1,300정이었는데요. 네. 이 약품은 40알 정도를 복용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70년대 미국의 한 종교단체에서 40명이 한꺼번에 나눠 마시고 사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 또한 그 전문 의약품의 경우 아평계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백혈구 손상, 급성 신부전증 같은 부작용을 보일 만한 것도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인체 해롭고 과다 복용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이런 것들 외국인들이 이 불법이라는 걸 모르진 않았을 텐데 굳이 한국까지 와서 이런 걸 왜 복용한 걸까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약품들은 러시아계 중앙아시아에서는 마약류에 속하지 않고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고용 허가 취업으로 우리나라에 취업을 하면 입국을 하기 전 3일간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런 약품들은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다는 걸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들 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도 모두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뭐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이게 마약류에 속하지 않고 처방전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판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약 사범을 적발한 창원 해경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해경은 관세청과 출입국 외국인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사 사항을 통보하고 마약 분류 무분별한 마약류에 대한 반입 금지를 위해서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또 해당 약품들의 이름과 실물 사진을 제공해서 여객선 출입국 시 강력한 검문 검색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 등과 공조해서 신종 국제범죄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 사이에서 은밀히 거래되고 있습니다만 자칫 또 이게 이 내국인들에까지 손에 뻗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소식 접한 창원 시민들 반응은 어떤지요? 네, 창원 시민들은 마약 거래가 더 확산되기 전에 근거해서 다행이라면서 특히 4명의 적은 인원으로 4개월간 장기 수사를 한 창원 해경 외사계에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는 자국민들에게 한국에 입국할 때 금지 사항들을 더 확실히 교육하겠다는 연락을 취해왔고요. 러시아계 중앙아시아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SNS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갈 때는 약품명까지 명시해서 한국에서는 처벌받는다는 것을 자기들끼리 서로 공유를 하고 또한 한국에서 나온 뉴스까지 링크해서 서로 올리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예,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원이었습니다. 네, 김광수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매주 수요일에는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맛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겨울 대표 별미 오늘 준비하셨는데 바로 과메기예요. 과메기 얘기 준비하셨는데 지금이 한창 먹을 때죠? 지금부터 이제 먹을 때가 된 거죠. 사실 과메기를 만드는 청어나 꽁치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계절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과메기를 말리는 건 이제 겨울에 이렇게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야 과메기가 제대로 말려지기 때문에 보통은 10월 말부터 이렇게 덕장에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아마 보통은 3월 초까지 이때까지 말리는. 지금부터 3월 초까지. 예, 꽤 오랫동안 먹네요. 예. 그래도 이제 날씨 쌀쌀할 때 먹는 게 더 제맛인 것 같습니다. 그 꾸덕꾸덕한 맛이 이게 사실 여러 번 얼었다 녹였다를 반복하면서 나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가 반건조했을 때 이렇게 이제 오징어나 뭐 이런 해산물, 건어물 같은 경우에 반건조했을 때 보통 꾸덕꾸덕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수분으로 따지면 한 35%에서 40% 정도 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수분이 35%에서 40%. 그래서 이제 과메기를 말릴 때 이게 얼리면 수분만 얼거든요. 그러면 이게 낮이 돼서 햇볕이 나오면 녹으면 얼었던 수분만 다시 빠져나가거든요. 요걸 한 두세 차례 반복하면 이제 이 생선의 수분량이 한 30-40% 정도. 그러면 이제 이게 말랑말랑하면서 완전히 맛이 있는 거죠. 그런 딱 그 정도가 나오는 게 이제 과메기의 적정한
육질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내장을 다 빼서 말리잖아요. 깨끗하게. 네. 근데 내장이 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죠. 예, 이제 통과메기라고 그래가지고 네. 옛날에는 이제 청어도 마찬가지였고 요즘은 주로 이제 꽁치로 많이 과메기를 말리는데 예전엔 청어로 훨씬 더 많이 했었거든요. 네. 청어로 할 때는 아예 그냥 굴비 엮듯이 지프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아예 아무것도 안 빼고 내장도 있는 그 상태로 말렸고 꽁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과메기 그래가지고 뭐 안에 내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말렸고.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내장의 비린내나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장 다 빼고 머리도 제거하고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깨끗하게 말리는데 이게 사실은 또 그 과메기를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좋은 게 뭐냐면 손은 많이 가는데 예. 대신 말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거든요. 오히려. 예. 그렇겠네요. 이거는 2, 3일 정도만 되면 꾸덕꾸덕하게 마르는데 통과메기 같은 건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예, 그럼 요즘같이 바쁜 때는 답답하죠, 이제. 그리고 또 잘 마르지도 않을 것 같고. 맞습니다. 예. 그 자칫 잘못하면 또 약간 좀 벌레도 생길 수 있죠. 맞습니다. 예. 부패할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렇군요. 요즘 그래도 또 옛날 분들은 이렇게 통으로 말린 게 더 과메기의 진한 맛이 난다고. 그 내장 맛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생선 내장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정말 예전엔 청어를 주로 사용했지만 이제 네.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요즘에 이제 꽁치로 네.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게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된 음식인가요? 어느 지역?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청어는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네. 어느 지역 할 거 없이 그랬는데 이 과메기 형태로 먹는 건 이제 이 포항 지역. 포항에. 네, 포항 지역에서 많이 먹었는데 이게 옛날에는 그냥 그 부엌이 있는 창가에다가 그냥 걸어둡니다. 네. 그러면 부엌에서는 이렇게 이제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떼지 않습니까? 그럼 연기가 올라오는데 네. 그 용기에 이제 이게 훈연이 되듯이 건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특유의 향도 배이고 그게 진짜 과메기 맛이고 그렇죠. 그걸 맛보신 분들은 이제 그 옛날 과메기가 참 맛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예. 심지어 포항 분들은 이 과메기를 가지고 죽도 끓여 드셨다고 합니다. 과메기 죽도 그래서 이렇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호남 지역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먹었습니까? 호남 이게 재밌는 게 청어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정말 많이 먹었는데 네. 특히 호남 지역에서도 많이 먹었거든요. 호남 지역에서는 또 이제 이렇게 이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그 위에 채반을 올려가지고 그 위에서 이렇게 이제 약간 훈증을 하듯이 쪄내거든요. 과메기를. 그 어떤 발을 놓고 그 위에 청어를 놓고. 예. 그래가지고 쪄서 이걸 다시 말립니다. 한번. 수증기로 찐 다음에 다시 말립니다. 말리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보면 그 전쟁 때 이렇게 병사들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 청어를 잡아가지고 청어를 14,000마리 정도를 팔아서 이걸 쌀하고 바꿨던 그런 기억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았습니다. 근데 청어는 참 희한한 게 있다가 없어집니다. 갑자기. 네. 없어졌다가 다시 또 갑자기 나타나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지금은 청어가 잘 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땐 곧 다시 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날 거라고. 순간순간 물반 청어반. 네. 그런 청어는 나타나면 한 번에 너무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걔네들 왜 그러죠? 근데 이제 과메기 하면 포항 구룡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구룡포를 보시면 우리 그 호미곶이라 그래가지고 호미곶. 우리 지도의 동해안 쪽에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이 이렇게 구룡포인데 이쪽이 희한한 게 뭐냐면 육지에서 북서풍이 불어오면 이 불어오던 북서풍이 그 호미 반도에 있는 바닷가를 지나면서 이렇게 올 때 매서운 바람에 바다의 짠기운과 수분이 더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요 바람에 말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 구룡포에서 말렸던 것 그런 맛이 안 나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과메기를 많이 도전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먹어보니까 구룡포에서 말린 것만 못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구룡포가 과메기로 뭐 굉장히 유명한 자리를 잡은 동네가 거죠. 된 거죠. 뭐 비린내도 없고 그리고 유난히 더 쫀득쫀득하고. 맞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그 바닷바람 얘기를 많이 하네요. 앞서 강릉 곶감도 솔바람, 바닷바람이 이렇게 딱 최적의 조건일 때 맛있다고 했거든요. 자, 이게 먹는 방법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네.
과메기는 이제 이 겨울철에 많이 나는 뭐 김, 마늘, 고추, 부추 뭐 이런 것, 그리고 물미역 이런 거 해가지고 취향에 따라서 섞어서 이렇게 싸가지고 쌈 싸듯이 싸서 이렇게 초고추장을 올려서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는 그냥 맛있는 과메기는 그냥 초고추장만 찍어서 그냥 드시는 게 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 싸지 않고. 예. 근데 이제 많이 드시겠네요, 그럼. 많이 먹는 편입니다. 이것저것 싸서 먹으면 몇 개 안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건 또 좋은 게, 그건 나름대로 좋은 게 뭐냐면 이 계절에 나는 그 시원한 채소나 해산물의 어떤 맛을 같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과메기는 또 그 재미로 먹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그 미역이 특히 이렇게 좀 바다 내음도 나고 맞습니다. 예.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거 과메기 다른 요리는 없습니까? 과메기는 무침도 있고 뭐 튀김, 구이, 볶음 이런 거 많이. 그리고 요즘 과메기를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렇게 반찬으로 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볶아서 양념은 뭘로 해요? 양념은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멸치 볶음 할 때 간장 양념도 있고 예. 그 고추장 양념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볶아 먹는다 예. 과메기를. 네. 예. 이게 이제 기름기가 많아서 좀 느끼하다거나 비린 맛이 난다 하는 분들이 네. 좀 계시거든요. 네. 특히 비린 맛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비린 맛을 과메기 자체가 이렇게 좀 비린 맛이 있는 것을 잡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비리지 않는 걸 지켜야 된다. 그 과메기는 이 기름이 지방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방은 네. 공기하고 접촉을 하면 필히 산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산패되지 않은 신선한 걸 고르시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기름기가 그 윤기가 나고 네. 그다음에 살점이 붉은색이어야 됩니다. 살짝 붉은 기운을 띠고 있어요. 예. 이게 좀 약간 갈색으로 가버리면 이게 한번 말랐다 녹았다를 반복했던 거기 때문에 네. 그건 좀 신선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군요. 기름기가 없는 것도 신선하지 않은 겁니다. 좀 있어야 돼요. 네네. 번드르르하게. 여기 또 영양분도 많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짧게 요즘 뭐 한창 인기 있는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 이제 이게 또 과메기하고 뭐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게 겁니까? 이제 그 사실 동백꽃 필 무렵의 촬영지가 구룡포거든요. 네. 구룡포의 일본인 가옥거리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올 겨울에는 이렇게 과메기도 드시고 이 동백꽃 필 무렵의 촬영지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과메기 먹으러 구룡포를 가라. 네. 드라마 또 촬영지도 네. 구경해라 이런 말씀이셨군요. 겨울에 구룡포가 또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러게요. 네, 사람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포항에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포항은 거의 뭐 관광도시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과메기 얘기했습니다.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난로였습니다. 난로. 받침이 니은인데요. 정답 중에 리을 받침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난로. 땡입니다. 난로라고 정확히 보내셔야 되고요. 6588님. 초등학교 시절 장난하다가 난로 넘어뜨려 선생님께 2시간 동안 손들고 벌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라는 사연 보내오셨어요. 당첨자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3871-1762-4136-6407-2935님 게시판에 올려놓고 또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내일도 3시 5분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